일단 교통사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3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야 보상 담당자에게 디스크 상태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손사톡 김영균 손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저 같은 실무자들은 보통 줄임말로 추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은 이 추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실제 처리했었던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한 가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병입니다. 내가 과거에 디스크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더라도 퇴행성 질병입니다. 물론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외상의 정도는 누가 봐도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외상이 인정되더라도 외상 기여도가 100%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교통사고, 즉 접촉사고나 경미한 충격에 의해서는 추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탈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1단계는 벌징, 팽윤 상태입니다. 이 1단계 벌징은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볼록하게 팽창한 정도예요. 그 다음 2단계는 프로트루전, 돌출 상태입니다.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신경을 압박하지만 섬유륜은 파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3단계는 익스트루전, 탈출 상태입니다. 이거는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을 뚫고 디스크가 외부로 흘러나온 경우죠. 3단계부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격리라고 해서 디스크가 섬유륜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예요. 일단 교통사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3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야 보상 담당자에게 디스크 상태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탈의 정도인데요. 적어도 2단계, 프로트루전 이상의 단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벌징 디스크에 속하는 팽윤으로는 추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경위와 충격의 정도. 만약 차대차 사고라면 누가 봐도 자동차가 많이 망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나 범퍼 정도만 교환하는 정도로는 어렵겠고요. 폐차 수준이거나 적어도 후미추돌로 본다면 범퍼뿐만 아니라 트렁크까지 상당한 파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세요.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신경차단술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물리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한테서 외상기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유리한 소견서를 받더라도 보험사가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고 경위나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증상, 치료 내용, 치료 기간, 추탈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협의가 진행될 텐데요. 요즘 추세로는 보험사가 추탈에 대한 한시장애를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대신에 향후 치료비로 어느 정도 맞추어서 보상을 제한하는 게 보통인데요. 물론 정식으로 추탈에 의한 한시장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시장애를 인정받는 게 향후 치료비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좀 더 낫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소득 금액이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한시장애를 인정해주나 향후 치료비로 인정해주나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리했던 사례자분은 차대차 사고는 아니셨고요. 추탈에 대한 한시장애를 인정받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종결된 케이스인데 한시 2년 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증상은 마일드하신데 증상에 비해서는 증상 호소가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보존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어요. 통원 횟수만 해도 한 80회 정도가 되셨거든요. 특이점은 이분이 고액의 연봉자라는 겁니다. 손해배상금을 계산해보면 일단 사고 기여도는 30%, 한시 2년 장애이고요. 한시 2년에 대한 상실 수익액만 계산하더라도 1,542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50만원, 기타 손배금 64만원, 모두 합산하면 1,65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도 금액이 꽤 되죠? 또 다른 케이스는 이건 차대차 사고이고요. 흔히 발생하는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추탈에 대한 한시장애를 인정받고 종결된 케이스인데요. 한시 2년에 사고 기여도는 마찬가지로 30%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분은 증상이 좀 남달라서 신경차단술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신경차단술은 저도 목에 2번 정도 맞아봤는데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경차단술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은 신경차단술을 꽤 많이 받으셨고요. 손해액을 계산해보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고액 연봉자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사고 기여도 30%, 한시장애 2년 조건에 상실 수익이 1,080만원, 위자료 50만원, 기타 선백은 72만원, 모두 다 해서 1,200만원을 인정받고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유의하실 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2가지 사례는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험회사마다 담당자마다 구체적인 사건의 속사정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교통사고 추간 판타출중의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내가 고액 연봉자인데 증상도 있고 사고의 외부 충격도 어느 정도 된다면 셀프 진행으로는 이렇게 인정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낫다고 추천드립니다. 또 추탈 장애가 있으시다면 개인보험 상해후유장애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사례를 갖고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교통사고 또는 일반 사고로 추간판 장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손사톡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